안녕하세요. 덕이피셜의 덕입니다. 오늘은 도면 강의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도면이라 하면 일반 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에도 표지가 있고 차례가 있듯이 도면에도 표지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도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워볼 도면은 표지인데요. 표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지역명을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작성 날짜, 그리고 공사명, 그 밑에 뭐 구역명도 입력할 수 있고, 그 밑에 또 지역명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라고 입력을 해줬고, 이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지역명은 입력하셔도 되고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명은 꼭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구역명은 만약에 뭐 관공서에서 감독관이 필요할 시 넣어 주셔도 되고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귀포시는 뭐 지역명을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아볼 거는 목차인데요. 목차는 말 그대로 책과 같은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에는 목차가 있고 2번엔 일반적인 주의사항, 그다음에 3번에는 뭐 사업계획 위치도, 그 다음에는 평면도, 중단면도, 횡단면도 이런 순으로 목차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도나 구조도, 상세도는 항상 횡 종단면보다는 밑에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워볼 도면은 계획평면도인데요. 우리가 계획평면도를 알기 전에 일단 현황 도면이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현황 도면이라 하면은 이제 뭐 지적공사나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도의 현황을 이렇게 띄워놓은 도면을 현황 도면이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현황 도면에다가 이제 우리가 공사할 계획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계획 평면도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1호 배수로에는 뭐 길이를 291m에 이제 배수로를 설치할 것이고, 뭐 2호는 971m. 이게 제가 변경 작업하던 예전에 도면이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거는 원래 당초는 971m인데 이제 변경했을 경우 뭐 1110m로 변경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원래 당초 도면만 있을 때는 이 밑에 빨간 적서로 된 이런 문자는 없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2-1 배수로는 배는 500m다 해가지고 뭐 지금 이 위치의 배수로는 요게 되겠고, 1호 배수로는 이 파란 선이 되겠고, 2-1 배수로는 요 위에 파란 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평면도는 뭐 이런 식으로 공사의 계획을 할 내용들을 기재하면서 표시해 주는 게 계획평면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평면도만 있으면 웬만한 공사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평면도는 전체 계획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평면도만 잘 보셔도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평면도를 보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그리고 계획평면도를 알아야 그 내역서를 봤을 때도 공종들이 대충 어떤 식으로 기재되었는지 보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평면도를 이렇게 항상 보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배워볼 것은 종단면도인데요. 종단면도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계획평면도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약간 길게 이런 식으로 잘라낸 거를 종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 절반을 잘라낸 모양이 지금 이렇게 표시된 건데요. 이 종단면도를 보면은 일단 측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측정, 거리, 지방고, 계획고, 절토, 성토입니다. 일단 측정은 말 그대로 이제 넘버가 적힌 이제 지점을 말하는데요. 뭐 시작점이 뭐 0번이면 그 다음이 1번이 될 거고, 그 다음이 뭐 2번. 만약에 1번에서 뭐 2번 사이가 뭐 20m다. 보통 측점이 20m씩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뭐 그거는 뭐 설계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통 배웠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잘려 있었고,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은 뭐 넘버 1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적힌 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1번 점에서 8m까지 간 지점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거 보고 막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뭐, 넘버 1에 플러스 8이면, 1번부터 플러스 8이면 8m까지 간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8m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를 한번 알아보면, 뭐, 정간거리, 누가거리가 있는데, 뭐, 정간거리는 말 그대로 그 간격당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뭐, 0번에서 뭐, 20m. 그리고 20m, 30m.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넘버를 보시고 플러스 8면 또 플러스 8m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넘버 1에 플러스 8이라는 것은 넘버 1번에서 플러스 8m까지 간 지점을 말한다. 그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거리는 뭐냐면 이제 측정한 거리가 계속 합산되어서 나온 거리를 누가거리라고 합니다. 20m 갔는데 그 다음 30m 가니까 여긴 누가거리가 50m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고는 한 집안의 높이를 말하는 건데요. 이 보면은 보통 도면을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위에 뭐 이게 계획선이다. 그리고 또 이 선을 눌러보면 뭐 1차 암선이다. 그럼 암반을 말하는 거겠네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위에 눌러보면 이게 집안선입니다. 이게 지금 공사 전의 한 집안 모양인데 우리가 공사할 계획선은 지금 이 하얀색 선입니다. 이 하얀색 선을 보면 이 현재 집안선과 계획선을 봤을 때 집안선이 훨씬 높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 절토를 해야 됩니다. 절토를 하면은 이제 땅을 깎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계획선이 이렇게 이 계획선이 요 위로 존재한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부분만큼은 채워야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성토를 해야겠죠. 동단면도는 이렇게 절 성토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 현장을 가면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레벨을 하는데요. 레벨을 보면서 이제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종단면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구간별로 레벨을 보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단면도는 항상 이런 계고와 지방고를 비교한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횡단면도입니다. 횡단면도는 말 그대로 지금 계획평면도를 보시면 종단면도는 이렇게 길게 잘랐다면 횡단면도는 이 도로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잘라낸 것을 횡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모양을 단면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횡단면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인 면을 보기에 굉장히 유리한 도면이고요. 공사가 어떤 모양으로 단면이 나올지 이렇게 파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물량 산출 시 굉장히 편합니다. 횡단면도를 잘 보고 파악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뭐 1번부터 넘버 2번까지다 하면 뭐 20m 간격이다, 정강 거리가 20m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설계사무소가 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토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하면 토사가 나오기 때문에 토사량이 5.6 미터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여기든 이제 터파기를 하게 되면 그 물량을 이렇게 면적으로 따놓은 건데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이제 점간 거리만 곱해주면 20m다. 그러면 20m만 곱해주면 이 이제 물량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60 곱하기 거리가 20m다. 20면 뭐 이렇게 112 루베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섭하기 물량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횡단면도를 보고 만약에 측정 뭐 3번까지 공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측정당 이 물량표를 보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3번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탑하기 물량이 이만큼 나오고 암은 이만큼 나오고 그리고 전수쌓기 뭐 물량은 이만큼 존재하고 이렇게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정해놓고 그리고 레미콘 양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버 1번부터 3번까지 하는데 레미콘 물량이 어느 정도 든다. 그걸 다 계산을 해서 그리고 다 이제 미리 레미콘 회사에 그거를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셔야지 그냥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물량 계산도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넘버 측정을 모르게 되면 어디까지 제대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파악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횡단면도를 보면 정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횡단면도는 이런 물량 파악이나 이런 단면을 보기 위한 도면이기 때문에 횡단면도랑 분단면도, 계획평면도는 정말 중요한 도면이니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로 표준 단면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수로 표준 단면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면도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이 공사는 배수로 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배수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보통 표준 단면도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전서석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횡단면도랑 비슷하죠? 거의 뭐 횡단면도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여기 뭐 돌담을 지금 뭐 500에서 1200으로 싼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현 집안이고 그리고 뭐 디체움 자가를 뭐 T300, 300으로 이렇게 시공을 한다. 유용 잡석 이란 말은 뭐 현장 유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장 유용이란 거는 만약에 현장에서 우리가 안반을 이렇게 브레이크로 깨다 보면은 이렇게 잡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돌을 사용한다. 어느 정도 사용하겠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뭐 전석 쌓기 V는 뭐 0.5 루베급 그래서 뭐 T는 800mm 이상 뭐 T라 하면 뭐 두께를 말하는 건데요. 뭐 800mm면 뭐 80cm 이상 돌을 사용하겠다. 뭐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수위 이렇게 수위를 표시해주는 표시도 있고 뭐 수심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의고가 있고 단면도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사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양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해버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보이는 그대로 그림 보이는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도면은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위에 이렇게 보면 토사 구간이 있고 안방 구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심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 토사 구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자연석 바닥깔기라 해서 토사 구간만 적용한다. 이 자체는 여기는 지금 안방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암 추정선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안반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집안이 약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한다는 뜻인 것 같고요. 여기는 안반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항상 이해를 할 때 보면은 이 지금 설계자가 왜 이렇게 그렸는지 의도를 파악해야지 이거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까지가 암 추정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르게 전수 쌓기는 이렇게 한 단만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 포장될 넉넉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방호석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지금 차량이 지나갔을 때 이제 이게 경계를 안 잡아주면 차량이 여길 모르고 어두울 때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호석을 설치해 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말 그대로 돌담으로 경계를 잡아주고 돌담 높이는 500에서 1200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지금 현 집안선입니다. 그래서 표준 단면도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경 계획 평면도입니다. 제가 지금 조경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토목을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지금 건설업을 한 10년 정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캐드도 혼자 독학으로 배워보고 하면서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도면을 열게 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주택지가 이렇게 있는 지금 도면인데 이제 뭐 이렇게 집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조경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도면을 좀 그려달라 해서 이렇게 제가 그려준 건데 도면을 그릴 때 뭐 토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치가 정확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맞는 건데 조경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도면대로 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 위치가 우리가 만약에 식재를 이렇게 해보면 이 위치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도면과 굉장히 다르게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면을 의뢰하신 분이 우리 도면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섬세하게 그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관목 연산홍을 식재한다. 그러면은 이게 군식으로 심기 때문에 이렇게 해치라는 기능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뭉쳐서 심은 느낌을 표현해 줬고요. 이제 운목선은 이렇게 한 주씩 식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를 해줬고 그다음에 뭐 당종류라는 나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야자수랑 비슷하게 생긴 나무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그루를 심는다. 그리고 여기 조경석을 놔서 모양을 꾸며준다. 뭐 포인트를 준다. 그리고 이 안에 남철이 나는 식물로 이렇게 군식으로 꾸며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뭐 판석도 지금 여기가 마감이 잔디입니다. 그래서 잔디도 이렇게 해지로 표현해서 전체 빈 공간은 다 잔디로 쉽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판석 같은 부분도 이제 부정량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량은 사각형이고 뭐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이렇게 모형이 들쑥 날쑥한 거는 이제 부정형 판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디딤돌 넣듯이 이렇게 놓고 그 안에는 잔디로 마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입구가 여기면 집 앞까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시공을. 그래서 했고 이 집은 이제 뭐 돌담이 여기 뒤에는 돌담인데 이쪽은 따로 집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목식재를 통해서 집 경계를 잡아줬고요. 내기동백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면을 보실 때 정말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고 계획 평면도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계획 평면도로 파악하시고 예를 들어서 토목 같은 경우는 계획 평면도로 무슨 공사를 할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횡단면도나 중단면도를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 항상 도면을 공부하실 때는 계획 평면도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종단면도든 횡단면도든 표준 단면도든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면 강의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다음 강의는 이제 수량 산출서를 뽑아보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량 산출서라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지금까지 도면 강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 도면 보는 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계획 평면도부터 파악하시면서 도면을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 도면을 잘 그리고 싶으면 인터넷에 뭐 CAD 단축키만 검색하셔도 굉장히 많은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단축키 이제 한 10가지가 있는데요. 10가지도 뭐 필요하다면 필요한데 저는 초반에 한 6가지만 알아도 웬만한 도면을 다 그렸습니다. 그렇게 도면을 많이 그려보시고 그려진 도면을 수정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도면도 이해되고 도면도 빨리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점점 단축키나 이런 걸 가지고 응용해서 도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면은 점점 보는 능력이나 그리는 능력이 상승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다음 강의는 수량 산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이피셜의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